네, 안녕하십니까.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있을 빅 이벤트, 이제 3월 FOMC, 여기서 미국의 금리 결정이 되죠. 이거에 대한 프리뷰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제 이 FOMC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것이고,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번 FOMC가 진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렸죠. 진퇴양난의 파월이다. 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고 하면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FOMC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죠. 3월 20일 새벽 3시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새벽 3시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예상치를 보게 되면 이게 인베스팅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보시면 금리는 동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사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죠. 많은 분들이 이미 금리는 동결할 것 같다 라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번 FOMC에는 점도표가 나와요. 점도표. 이 점도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패드에 있는 그 연준 그 관리들 있죠. 패드에 있는 연준의 각 연준의 그 이사들이 향후 금리가 얼마면 적절할 것 같은지를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점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점도표라 그래요.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향후에 패드가 금리를 얼마나 내릴 건지 얼마나 올릴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이번에 동결인 거 확실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얼마나 내릴 거냐, 얼마나 올릴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예상치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원래 예상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베스팅 예상치가 좀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이번 주 시황이죠. 이번 주 시황 올려드렸을 때 이 켄 그리핀이라는 분의 인터뷰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도 남겼어요. 사실 제가 PPT에 넣진 않았었는데 그 인터뷰가 좀 길었거든요. 그때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인터뷰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켄 그리핀, 당신 파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패드 체어로 있는 파월은 어떤 것 같으냐 라고 물어봤을 때 켄 그리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파월이 현재 맡고 있는 그 직책, 그 패드 의장이죠, 그게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도 맡기 싫을 직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자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자리라는 뜻이에요. 금리를 올리기도 그렇고 내리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그죠? 금리를 내리기를 누군가 바라겠지만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사실상 물가가 올라가는데 라고 할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안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자리란 말이죠. 그만큼 현재 패드의 위치가 어렵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좀 언어 유희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 정도로 어렵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달리 말해서 켄 그리핀조차도 지금 패드가 어떻게 행동할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랑 지금 비슷한 말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FOMC가 되게 예측이 어려운데,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좀 치트키를 써야죠. 치트키를. 자, 뭐가 치트키냐면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데 가보시면 그게 언론사죠. 미국의 언론사인데, 여기에 닉 티멜하우스라는 기자가 있어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패드의 비공식 대변인이다 라고 불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그 패드 그 사무실에 출입하십니다. 출입 기자예요. 그리고 출입을 하면서 그 패드 의원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분이 기사를 쓰는 게 일종의 FOMC 자체의 포워드 가이던스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FOMC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 테니까 미리 알고 있어. 너무 충격 먹지 말고 알았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패드에서 갑자기 FOMC 때 확 얘기를 해버리면 충격 먹으니까, 그 미리 좀 이런 내용 나올 테니까 알고 있어라. 그래서 그 이런 내용이 오고 갈 테니까 충격 좀 덜 먹어, 알았지? 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통상도 FOMC 전날에 기사를 쓰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기사가 대부분 FOMC 결과는 맞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패드의 비공식 대변인인데, 이분이 드디어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어보고 저희 알파 파인더에 있는 AI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이제 그래서 FOMC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를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기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었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가져왔습니다. 핵심만 가져왔어요. 자,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드의 점도표는 예전과 동일하게 연내 2025년에 1회에서 2회 인하로 유지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는 전략적 변화가 있다.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자, 그러면 이 전략적 변화의 근거는 무엇이냐,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현재 그 1월 FOMC 이후로 갑자기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관세를 때리겠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있고 관세 위험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관세는 물가를 상승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약화시키는 충격으로 작용한다 라고 적었어요. 이게 사실 페드 오피서들의 의견이겠죠. 관세에 대해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말을 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게 페드를 지금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제가 그 여러 시황에서 보여드린 자료인데 이게 미시간 대학교에서 집계하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게 지금 물가가 한참 올라갔던 시기인 2022년 수준으로 복귀 중에 있습니다. 그 페드도 이게 지금 매우 불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위에 인하를 유지하게 할 건데 내부에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략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페드는 현재 이중적 딜레마를 마주했다. 이게 사실 자기들이 되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걸 돌려 말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준은 지금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놓인 상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서 그죠? 인플레를 높이면서 경제 성장도 약화시키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인플레가 올라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는 금리를 올려야죠. 긴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관세가 경제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도치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부 공무원 자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 이때는 완화가 필요하다. 즉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리를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페드의 이중적 딜레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그 페드 기자회견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꼭 합니다. 연준의 책무는 뭐다?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다. 이 말을 항상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기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페드가 지금 돌려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게 심지어 트럼프의 첫 일기 때랑도 사뭇 다르다. 사실 트럼프가 처음에 집권해서 2018년, 2019년도에 관세 정책을 펴면서 무역 전쟁할 때는 그때는 물가가 안정적이었어요. 그때는 물가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2020년 물가가 쫙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지만은 아직 목표치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아직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높은 상황인 거죠. 거기에 더해 심지어 이번에 취하는 관세는 일기 때보다도 더 크고 광범위합니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관세를 펼치고 있죠. 이게 페드가 봤었을 때 트럼프 일기랑도 다른 점이다. 그게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말도 합니다. 기업들이 비용의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익숙하다. 뭔 말이냐면은 이제 물가가 올라갔고 실제로 올려봤으니까 이제 물가를 어떻게 올려야 될지도 이제 기업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 올리는 그러니까 기업 그 상품의 가격 올리는 것도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세로 인해서 그 말 그대로 그 수입품 물가가 오르면은 그것이 바로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사에서. 자, 그 전 보스턴 연중 총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에릭 로젠그렌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인터뷰한 거를 인용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향후 6개월간은 연준은 관망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왜냐면 이게 현재 앞서 말씀드린 이런 트럼프발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는 섣불리 움직이기 쉽지 않으니 관망을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의견이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점도표가 이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랑 일치되는 말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사실 시장은 지금 금리를 내릴 걸 예상하고 있어요. 그 페드워치를 봤었을 때 지금 금리를 더 내릴 것 같다고 하고 있거든요. 연내 뭐 3, 4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도표 유지되면은 그게 1, 2로 줄어드니까 그럼 페드가 금리를 안 내려주면 정말 경기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거를 염려를 했는지 그 말미에 이런 것도 언급합니다. 뭘 언급하냐? 시장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해요. 사실 이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거 들어봤을 때 사실상 페드가 되게 매파적이죠.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는 뭐 그 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관망해야 되겠다. 금리를 덜 내려야 되겠다. 라고 이런 말들을 주로 적었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 적습니다. 뭐라고 적냐? 소비자 심리가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한 그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이게 지금 엄청 빠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조업과 주택시장 같은 이런 분야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현재 지금 되게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다.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앞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인플레 때문에, 그죠? 인플레 때문에, 이러면은 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덜 완화해야 되겠네라고 들리기도 하면서도 뒤에서 뭐 어떤 걱정한다고 했죠? 소비자 심리도 내려가고 있고, 제조업, 경제, 주택시장 이런 데는 금리가 높아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가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운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번에 패드가 어떤 판단을 할지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파월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파파인더에 AI한테 물어본 거죠. 이제 사람이 해석하기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AI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알파파인더에 가보면 저희 AI가 뉴스 요약해주는 게 있죠. 그죠? 거기 가보시면은 이제 AI가 뉴스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슷하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가 봤을 때 어떨 것 같으냐? 자, 이럴 것 같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 금리 수준 유지를 할 것 같고 관망세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도표 안 고칠 것 같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일단 6개월간 관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 앞에서 인용이 됐죠. 그죠? 그걸 괜히 한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불확실성이 현재 지금 증대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로 확인하려 할 것이다. 요게 지금 이제 알파파인더 AI의 코멘트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게 미시간 대학교에서 집계한 그 기대 인플레이션 차트랑 그 소비자 심리지수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걸 보면 우리 뭘 할 수 있느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가 내려가고 있죠. 이건 무엇입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죠.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랬을 때는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FM대로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살려야 돼요. 왜냐면은 그 금리를 먼저 내려서 경제 살려야 되면은 물가가 더 뛰거든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를 포기하고 물가를 먼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완화책을 펴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석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패드가 적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경제는 내려가고 있고 물가도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은 좀 매파적으로 금리 전망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기자회견은 어떨까? 사실 앞서 얘기했던 거랑 그 일치되는 의견인데 AI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약간 매파적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관세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 특히나 기대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는 말투가 기사에서 포착이 된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랑은 다르게 물가가 높다는 것이 기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특히나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매파적으로 나와서 물가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고요.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파적일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 FOMC가 정말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정말 불확실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불확실성이 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팅을 세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베팅 사이즈를 줄여야죠. 이건 마치 포커에서 상대의 패랑 양식이 뭐 행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베팅을 크게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자산 배분과 퀀트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